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봄날을 꿈꾸며 마련한 프로그램이죠. 함께 뛰는 경제 친절한 준기 씨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창업 지원과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함께 하실 분 소개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김지연 과장님 모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중기부 기술창업과장 김지연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기술창업과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가요? 네, 기술창업과는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기술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창업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창업 이전을 예비, 창업 3년까지를 초기, 창업해서 3년에서 7년까지를 도약기라고 하는데 네. 저희 기술창업과에서는 초기부터 도약기까지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간 정부가 이 기술 창업과 관련돼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번 전체 창업화 지원 예산을 보니까 46%가 편성이 돼 있어요. 올해 이 지원 예산 뭔가 좀 기대가 큰데요? 네, 저희는 올해 4,60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약 3,600개의 창업기업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3,600개면 정말 오늘 방송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술 창업과의 핵심 사업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베스트 5를 좀 뽑아봤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예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초기 창업 패키지는 창업 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창업 전문 기관을 활용해서 창업 3년까지의 초기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지원 기관은 창업 선도대학이 있고 현재 전국에 43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 기업에게 시제품 제작, 마케팅, 이런 창업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억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뭐 기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금도 좀 필요할 텐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 추진 계획 베스트 5 중에서 두 번째를 좀 알아볼 텐데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 이건 정말 반응이 뜨겁죠? 네,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저희가 이제 청년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을 했고 5개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17개의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창업 사업화 자금을 1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사업화 계획 수립부터 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에게 부족한 이제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담 멘토를 통해서 1대1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자랑하시더라고요. 이 중에서 이 배출한 CEO 중에서 유니콘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은 이제 우수한 성공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토스라고 간편 송금 시스템을 개발한 기업이 있습니다. 맞아요. 2018년에 유니콘으로 성장을 했고요.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이 6개 뿐인데 그 중에 하나라는 뜻에서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 발전해서 데카콘 기업까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기술 창업과 핵심 추진 계획 베스트 5 중에서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도약 패키지인데요. 앞서 설명해 주신 초기 창업 패키지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 3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도약기는 3년에서 7년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에서 이제 3년에서 7년을 통상 이제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는데 데스밸리. 네, 이 시기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화 생존율을 제고를 하고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 5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잘 알아두셔야겠네요. 자, 기술 창업과 핵심 추진 계획 베스트 5. 이제 네 번째입니다. 팁스인데요. 팁스, 이걸 좀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네, 팁스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사실 팁스는 이스라엘의 TIP 프로그램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20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민간이 먼저 투자를 하면 정부가 같이 지원하는 민간 협력 사업이고요. 민간이 1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하면 정부는 R&D,
그리고 사업화 마케팅까지 최대 9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년에는 저희가 팁스 전 단계인 프리팁스, 팁스 네. 후 단계인 포스트 팁스까지 지원을 신설을 해서 창업팀의 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서울에 팁스타운이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전의 팁스타운도 조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핵심 추진 계획 베스트 5 중에서 마지막인데요. 사내 벤처 육성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사내벤처는 민간 기업의 내부 역량을 활용을 해서 창업을 희망하는 사내벤처팀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민간 기업에게는 신사업을 발굴한다든지 내부의 혁신 모멘텀을 찾을 수 있고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수한 기술 인력이 창업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작년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사내 육성 벤처팀? 네, 기업 내에 있는 사내 네. 벤처를 육성한다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듣는 것보다 저희가 직접 한번 찾아가 보면 어떨까 싶어서 화면으로 좀 담아봤거든요. 사내 벤처팀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경기도 의왕시에 자리한 국내 자동차 기업의 연구소. 이곳엔 19개의 사내 벤처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곳은 미생물로 자동차 에어컨의 냄새를 제거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출발한 기술 개발형 사내 벤처팀입니다. 에어컨 내에 증발기라는 부품이 있는데 증발기 표면에 4,000종 이상의 미생물이 서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는 그중에서 냄새가 나지 않고 내구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미생물을 가지고 필름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제조하는 과정에서 코팅을 하면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를 자동차 에어컨 생산에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이오 기술을 자동차 기술에 융합하는 것인 만큼 조화로운 개발이 주요했던 상황. 2016년 드디어 양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중국이나 국내, 북미 같은 더 많은 시장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이외에 가정용 에어컨 쪽으로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기부의 지원을 받아 연계 제품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데요. 이처럼 중기부의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지원을 받는 건 전체 19개 벤처 중 6팀입니다. 개별 사내 스타트업에 지원해야 되는 금액 부담이 좀 줄었고요. 사내에서 집행하기 어려운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기부에서 추가로 기획 중인 최대 5억 원 지원해주는 후속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기부의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지원을 바라는 사내 벤처팀은 한둘이 아닌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장착돼 있는 고전압 배터리를 전기 자전거 같은 전혀 다른 용도로 업사이클링하는 팀도 그중 하나입니다. 연구소에 있는 폐차장을 약 5년 전에 방문했을 때 그 안에 배터리 팩들이 쌓여 있는 걸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배터리를 자동차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썼을 때는 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사업화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모여서 지금 현재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시작해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사내 벤처팀들. 현재 그들이 중기부에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스타트업 육성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을 느꼈고요. 어떤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요.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 회사가 나왔을 때 그 회사가 지속 성장 가능성 있는 회사가 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내 벤처팀. 그들의 아이디어에 날개를 달기 위해 필요한 건 다양한 지원과 관심인데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그들이 가까운 미래 각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길 응원합니다. 네, 현대자동차 사내 벤처팀을 만나고 왔습니다. 정말 열정도 넘치고 아이디어도 많은 것 같은데요. 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니까 뭔가 더 도움을 줘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깨가 좀 무거워지실 것도 같습니다. 자, 사내 벤처 육성 지원,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2019년에는 저희가 개방형 혁신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지원 운영 기업을 기존의 40개에서 60개까지 대폭 확대를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지원
대상도 기존에는 사내벤처팀을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사내벤처를 활동을 하고 분사 후 3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원 내용을 기존의 사업화 자금 1억 원에서 이제는 R&D까지 최대 4억 원을 추가 연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체계적인 지원 강화가 딱 느껴지네요. 네,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함께 뛰는 경제 친절한 준기 씨. 오늘은 특히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 함께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저희가 사실 최근에 많이 고민하는 게 홍보인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정책을 홍보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저희가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각오나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사실 저희가 작년에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정말 정책이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도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뛰는 경제의 친절한 준기 씨. 다음 시간에는 판로 지원과 공공구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